당신의 평온을 훔쳐가는 무례한 말들, 이제 그만.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을 흔들어대지만 당신까지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꺾이지 않는 단단한 마음으로 나를 지키고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으로 세상을 유영하는 법. 지금 시작합니다. 단단한 마음, 자유로운 삶. 자, 상상해보세요. 평화로운 일상 속 갑자기 날아든 한마디의 말. 당신의 노력을 비웃고 인격을 깎아내리고 심지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무례하고 날카로운 비난이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고 머릿속이 새하얘지며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와 모욕감이 밀려옵니다. 방금 전까지 당신을 감싸던 평온은 산산조각 나고 그 비난의 파편들이 온종일 당신의 마음을 찔러대죠.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워도 그 목소리는 귓가에 맴돌며 잠 못 이루게 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지? 끝없는 자책과 분노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당신을 잠식합니다. 정말 지긋지긋하지 않나요? 우리는 왜 이토록 타인의 무례한 말 한마디에 속절없이 휘둘리고 소중한 우리의 평온을 송두리째 빼앗겨야만 할까요? 마치 우리의 감정 컨트롤러가 저 멀리 있는 누군가의 손에 쥐어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들이 조종하는 대로 우리는 웃고 울고 분노하는 꼭두각시 신세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감정의 사슬을 끊어버릴 겁니다. 외부의 비난이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미치지 못하도록 1초 만에 마음의 평온을 되찾는 궁극적인 기술을 전수해 드릴 겁니다. 이 기술은 결코 무례한 사람을 용서하라는 이야기도 그들의 말을 무조건 무시하라는 뻔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건 훨씬 더 근본적이고 강력한 당신의 내면을 지키는 철벽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외부의 비난은 나의 통제받김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혁명적인 깨달음이죠. 이 단순한 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진입하게 될 겁니다. 타인의 도끼 어린 말들이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게 되는 마법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시죠. 자,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소속감과 가치는 생존의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들의 평가에 귀 기울입니다. 칭찬 한마디에는 어깨가 으쓱하고 비난 한마디에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끼는 건 어쩌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자연스러운 반응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릴 때 발생합니다. 당신이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완성한 프로젝트를 누군가 단 한마디로 이게 최선이에요, 실망스럽네요 라고 폄하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뇌는 즉각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할 겁니다. 위험, 자에 대한 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심박수는 빨라지며 온몸의 근육은 긴장합니다. 이는 마치 원시시대의 인간이 맹수를 만났을 때 느끼는 투쟁 도피 반응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공격받았을 때 뇌는 이것을 물리적인 위협과 동일하게 인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때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 능력은 마비됩니다. 맹수 앞에서 이 맹수가 정말 나를 해칠 의도가 있을까 하고 논리적으로 따지는 사람은 없겠죠. 그저 본능적으로 도망치거나 맞서 싸우려 할 뿐입니다. 타인의 무례한 말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적 소용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나에게 정말 문제가 있는 걸까? 같은 질문들은 나중 문제입니다. 당장 느껴지는 모욕감, 분노, 수치심이 우리의 의식을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우리의 자아는 마치 섬세하게 만들어진 유리공예품과 같습니다. 타인의 비난은 이 유리공예품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느껴지죠. 돌멩이의 크기가 작든 크든 일단 던져지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깨뜨릴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우리의 평온을 앗아가고 그 무례한 사람에게 우리의 감정적 주도권을 넘겨주는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연약할까요? 왜 우리의 마음은 타인의 말 한마디에 쉽게 무너질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그 비밀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질문에 정면으로 맞서 봅시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조종할 수 있나요? 그들이 당신에게 어떤 말을 할지 미리 막을 수 있나요? 아마 대부분의 답은 아니요, 일 겁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한 말을 던졌을 때 그들의 입을 막을 수도 그들의 머릿속에서 그 말을 지워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 말을 내뱉었고 그 말은 이미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바로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 불가능한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스토아 철학의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평온이며 이 평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 자신의 생각, 당신 자신의 감정, 당신 자신의 행동, 그리고 당신의 반응입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지, 어떤 감정을 느낄지, 그리고 그 감정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오직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말, 날씨, 교통 상황, 과거의 사건들, 미래에 일어날 일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납니다. 마치 당신이 아무리 애써도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무례한 사람의 비난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의 비난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합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할지는 당신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의도, 그들의 마음 상태, 그들의 무지함, 그들의 질투, 그들의 분노. 이 모든 것은 당신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마치 저 멀리서 날아오는 돌멩이처럼 당신이 그 돌멩이를 던진 사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돌멩이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 돌멩이가 당신의 마음을 부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돌멩이를 가볍게 피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은 강력한 방어막을 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부의 비난은 나의 통제 바뀜을 인정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에게 휘둘리던 감정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마치 텅 빈 물통을 계속 채우려고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물통이 비어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물을 붓는 행위를 멈추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깨달음이 바로 1초 평온의 기술로 가는 가장 강력한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외부의 비난이 우리의 통제 밖에 있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천지 차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깨달음을 실제 상황에서 1초 만에 평온을 되찾는 기술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관점의 전환에 있습니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있어. 나에게 문제가 있나? 하지만 이제부터는 시선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 이것은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한 말을 던졌을 때 즉시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저 말은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충격적이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의 비난은 그들의 내면 상태, 그들의 경험, 그들의 결핍, 그들의 불안감, 그들의 질투에서 비롯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들의 감정 쓰레기를 버릴 편리한 대상으로 이용당한 것일 뿐입니다. 마치 화장실 변기가 더러운 오물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이죠. 당신은 변기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외모를 비난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외모에 대한 강박이 있거나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족을 투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능력에 대해 깎아내린다면 그들은 당신의 성공을 질투하거나 자신의 부족함을 당신에게서 찾아 해소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가치관과 내면 세계를 드러내는 거울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들의 비난은 더 이상 당신에게 향하는 날카로운 칼날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휘두르는 자기 파괴적인 채찍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단계, 나는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다. 비난을 들었을 때 우리의 본능은 그것을 흡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스펀지처럼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스스로에게 강력한 방어막을 쳐야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주변에 투명하고 단단한 유리벽이 있다고. 상대방의 무례한 말은 그 유리벽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거나 그대로 튕겨나가 버립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단 한 조각의 파편도 닿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시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당신은 그들의 말을 데이터로 인식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혹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마치 길을 가다 짖는 개를 보듯이 아, 개가 짖는구나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개의 짖음이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거나 당신의 하루를 망치지는 않죠? 마찬가지로 무례한 사람의 말도 당신의 내면에 침투하지 못하게 하세요.
세 번째 단계, 나의 반응은 나의 선택이다.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1초 만에 평온을 되찾는 것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고 불쾌한 말을 들으면 당연히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불쾌감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입니다. 당신은 그 불쾌감에 매몰되어 하루 종일 분노와 자책에 시달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감정을 잠시 관찰한 뒤 당신의 통제 범위 밖의 일임을 인지하고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당신은 강물에 뛰어들어 허우적거릴 수도 있고 아니면 강둑에 서서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강물이 흐르는 것을 멈출 수는 없지만 강물에 뛰어들지 않을 자유는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분노를 느끼고 있구나. 하지만 이 분노는 저 사람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고 저 사람의 행동은 내 통제 밖의 일이다. 그러니 이 감정에 내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이 자기 대화가 1초 만에 당신의 감정적 소용돌이를 멈추게 할 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휘둘리는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감정의 주인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무례한 사람의 말에 1초 만에 평온을 되찾는 기술의 핵심을 파악했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통제 가능한 것, 즉 우리의 반응에 집중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기술은 단순히 평온을 되찾는 것을 넘어 우리를 더욱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무례한 비난을 오히려 우리를 위한 기회로 바꾸는 방법 말입니다. 첫 번째로 비난을 객관적인 정보로 재해석하는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비난이 악의적이고 무례한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그렇겠지만 가끔은 날카로운 비난 속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개선의 여지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정적으로 휘둘리면 그 작은 가능성조차 놓치게 되죠. 1초 평온의 기술을 적용하여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났다면 이제 비난의 내용을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비난에 혹시라도 내가 배울 점이 있을까? 이 사람의 말에 일말의 진실이라도 담겨 있을까? 만약 그 비난이 정말로 당신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건설적인 피드백이라면 감정을 배제하고 그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무례한 비난은 그저 상대방의 열등감이나 질투 혹은 무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더욱더 이 기술이 빛을 발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비난을 들으며 아, 저 사람은 지금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구나, 저런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구나 하고 타인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하나의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인류학자가 낯선 부족의 풍습을 관찰하듯이 감정적으로 얽매이지 않고 그 현상을 분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사람을 보는 안목을 키우고 세상의 다양한 면모를 이해하는 폭넓은 시야를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기술은 당신의 자기 확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외부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의 가치와 존재 이유가 외부의 평가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기준과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이 더 이상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지 못하게 되는 거죠. 마치 거대한 바위가 아무리 거센 파도가 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당신의 내면은 견고한 바위가 됩니다. 이 자기 확신은 당신이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굴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결국 1초 평온의 기술은 당신을 무례한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패일 뿐만 아니라 당신을 더욱 깊이 있고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보이지 않는 갑옷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시선에 갇히지 않고 당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겁니다. 이 자유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값진 보물이 아닐까요? 제 결론, 당신의 평온, 당신의 통제 아래 일체의 떼선산산산. 우리는 오늘 무례한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1초 만에 평온을 되찾는 놀라운 기술을 탐구했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바로 외부의 비난은 나의 통제 바뀜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진실에 있습니다. 우리는 왜 타인의 말에 휘둘리는지,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쉽게 지배당하는지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죠. 그리고 고대 스토아 철학의 지혜를 빌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이것은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나는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다. 나의 반응은 나의 선택이다. 라는 세 가지 단계를 통해 실제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불쾌한 감정을 피하는 소극적인 방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을 지키고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며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무례한 비난 속에서조차 배울 점을 찾아내고 당신의 자기 확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로 삼는다면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평온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허락 없이는 그것을 훔쳐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감정 컨트롤 레어는 오직 당신의 손에만 쥐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 스위치를 켜고 1초 만에 평온을 되찾는 마법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당신의 삶은 분명 달라질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강력한 방어 기술을 배웠습니다. 이 지식이 당신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례한 사람들의 말에 더 이상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의 시간과 감정은 당신이 원하는 곳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친구나 동료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오늘 배운 기술을 어떻게 적용해 볼지 혹은 이와 관련된 당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단단한 마음, 자유로운 삶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깊이와 통찰을 더해줄 흥미로운 마음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할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당신의 평온을 지키며 멋진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단단한 마음, 자유로운 삶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